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만화를 보면 가장 흔한 줄거리 중에 하나가 평범하거나 빈곤한 집안에서 출중하고 비범한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줄거리가 그려집니다. 혹은 등장인물이 반드시 출중하거나 비범하지는 않더라도 성격이 좋다거나 빈곤하고 불행이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끼리만큼은 화목하게 지낸다거나 하는 내용이 주됩니다.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연민과 동정심을 들게 하죠. 항상 안 좋은 환경이어도 역경이 있더라도 후반부에는 반대급부의 무언가가 보상을 해줘서 밸런스가 맞는 듯한 줄거리로 끝맺음을 맺으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인공에게 가졌던 걱정과 연민을 해소시켜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전히 드라마의 얘기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보는 시각에서야 현실의 이야기를 운운할 필요 없이 줄거리만을 그대로 즐기면 되지만 현실에 되돌아왔을 때 한 가지는 반드시 무슨 상황에서도 꼭 알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은 반드시 겹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밸런스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식을 가진 한 가정이 이혼을 했습니다. 물론 이혼을 한 부모는 이혼한 뒤에도 내가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볼 거야 라면서 했겠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은 이렇습니다. 부모는 일이 바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합니다. 학교에 간 아이는 부모가 빨아준 옷을 입지 못해 냄새 난다고 놀림 당합니다. 부모의 사랑 담긴 음식을 못 먹은 아이는 또래보다 크질 못해서 몸이 왜소해 따돌림을 당합니다. 곧 부모의 자식은 사회성을 아예 잃어버리고 자신감조차도 잃어버립니다. 자식은 가상현실의 세계로 도피하며 게임에만 인생 모든 시간과 애정을 쏟는 게임 중독자가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부모의 자식은 정상적인 자신감을 가진 당당한 성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자식은 아무런 능력도 자신감도 없습니다. 또 부모는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더 이상 일하지 못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몸은 아파오고 고단하지만 자식은 게임 세계에서 절대로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면서 오늘이 힘들어도 더 나은 내일을 기약하며 생활을 하기 마련인데 시간이 흐른 뒤 이 가족은 이혼이라는 결정을 하기 이전보다도 훨씬 악화되고 또 암울한 상황이 시간이 갈수록 더 명백해지고 고착화되었습니다. 꾸역꾸역 연명만을 하기 위한 삶을 사는 가족은 남은 미약한 힘으로 발버둥을 쳐보지만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이 가족은 점점 정신과 몸이 너무 아픕니다. 어느 날 늙은 부모는 늙은 주름진 손으로 집 근처 철물점에서 번개탄과 테이프를 삽니다. 다 큰 성인이자 어린애 인정신적으로 아픈 그 부모의 자식은 PC방에 가서 하루 종일 있다가 사건이 지난 지 몇 시간이 지나 집에 돌아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니다. 싸늘하고 동공이 풀려 회색빛의 피부로 미동없이 누워있는 나의 부모를 보면서 한심하고 마음이 아픈 자식은 더 이상 이 세상에는 부모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그 적막한 현장에 들어온 자식은 결손된 환경에서 남들과 비교해 단 한 번도 정상적으로 살지 못한 채로 조롱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변함없이 고통만 받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본인 인생에 대해 주마등 지나치듯이 상기합니다. 더 이상 이 인생의 미련이 없어진 자식은 운동화에 신발끈을 풀고서 매듭을 지어 연결한 뒤 의자위에 올라가 목 주변에 두르고 천장전등에 묵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시기에 뉴스에서 일가족 자살이라는 기사가 나오면 어떻게 우리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드라마 안에서의 인간의 삶은 억울함과 불행에 대한 보상이 있고 불행과 행복의 밸런스를 주는 삶이지만 사실 드라마 아닌 진짜인 이 세상 어디에선가는 항상 누군가에게 늘상 잔인함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잔인함은 단지 아무도 알아봐주는 사람 없이 적막할 뿐입니다. 인생이 한편의 연극이라면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는 단 한 명의 관객도 없는 적막한 극장에서 짙은 검정색의 천막이 내려지며 누군가의 연극이 또 한편 마무리된 것입니다. 드라마의 줄거리처럼 내가 특별히 더 고통받고 불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어느 순간 흔쾌하게 보상해주는 순간이란 인생에서 절대로 없습니다. 나의 불행을 둘러싼 분위기는 한없이 적막하고 불행한 나는 마지막까지 절대로 자신에게 오지 않을 상처를 기다리며 평생을 인생이 억울하다 절규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에게는 카메라를 비추며 주인공의 결백함을 보여주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당신을 향한 카메라가 있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당신의 결백함을 모릅니다. 당신이 아무리 남에게 불행하다 고통스럽다 호소한들 너만 그런 줄 알아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이런 말을 옆에서 합니다. 네가 전생에 업보를 덜 쌓아서 현세에서 고통받는 거야. 넌 그렇게 고통받고 불행에 마땅한 인생인 거야. 누군가가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네가 당할만 해서 당했다 라는 조롱을 섞으며 옆을 지나갑니다. 아무리 하소연하고 절규한들 인생에서 구급대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불행과 고통에 대한 보상도 없으며 나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다음 회차에는 행운이 찾아오는 밸런스도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불행이건 실수던 내가 마주하는 부정적인 일들은 반드시 축적되고 연속되고 겹쳐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고착화되고 더욱 진한 농도로 우리 인생에 돌아옵니다. 실제 내가 만들어내버린 불행을 나중에 어찌저찌 해서 메꾸겠다 라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불행을 제대로 메꾸지 않고 방치하면 그 불행은 거기에서만 불행일로 있는 게 아니라 불행이 그 자리에서 썩으면서 악취를 풍기면서 파리구더기가 꼬이게 됩니다. 복리의 마법처럼 불행에도 이자가 붙고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짙어지고 명백해집니다. 한번 피어난 불행을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방치만 해도 그런데 내가 앞으로 잘하면 되지 따위 마인드로 쉽게 여기저기에 수습 못할 불행을 만들고 또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리고서 마지막에 정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감을 느끼게 될 때에는 도대체 왜 세상이 나에게 이러느냐 라는 식의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애초에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하는 유일한 일은 밸런스를 맞춰주고 보상해주는 게 아니라
한번 삐끗한 사람은 더 나락으로 빠지게, 그리고 한번 잘한 사람은 더 위로 성장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솎아내는 것처럼 양극단으로 가속화하는 것이 세상이 우리한테 들이미는 이치입니다. 내 일에 관심 있는 사람, 나에게 애정을 가진 사람, 나를 구원할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을 소유할 사람도 나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불행했는지 고통스러웠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얻으려고 하면 앞으로도 인생은 지금의 것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러워질 일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꾸 세상에 땡깡을 부리게 되고, 땡깡 받은 세상은 당신의 원래 불행을 곡절로 되돌려줍니다.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어디까지 나를 증명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불행 혹은 행운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나에게 주어진 그 자체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느 상황에서건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고통당하고 참았으니 신이 언젠가는 보상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그때그때의 조건 그 자체에서 증명한 내가 쌓이고 축적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온전히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불행이나 행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것을 떠나 내가 소유하는 나를 증명하는 과정에서 다시금 한 사람은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과거의 나의 실책으로 인해서 벌려놓은 그 짐들의 무게가 너무 큽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막상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미천을 까보면 남들도 그닥 그렇게 고상하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TV 안에서만 늘상 완벽한 시나리오, 완벽한 사람들을 보여줄 뿐입니다. 다들 그냥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덮어놓고 사는 겁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통스러운 부분을 똑바로 보고 자기 자신에게 진정으로 솔직한 사람만이 발전할 자격이 있고, 지금 있는 불행이 아무리 쓰라린들 그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바로 받아들일 수 있고 조금씩 수습을 한다면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내가 잘한 것을 나 혼자 아는 것은 아무도 결코 침범하거나 가져갈 수 없는 온전한 나의 것으로, 적막한 세상에서 그것만큼은 마지막까지 절대로 도둑맞거나 강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정말로 열어볼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다시 꺼내보며 나 혼자 상기하면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이 가치를 나 혼자서 끝까지 짊어지고서 과거의 나는 왜 인생에서 불행만 가져다 주느냐라고 생각했다라면 미래의 나는 훗날 나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 해줘서 그 불행에 고마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훗날 뒤따라오는 돈이나 명예 따위의 보상보다도 내가 나를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끝까지 솔직하고 결백했다는 사실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다시는 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에 다시는 아쉬움이 없도록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심장이 쥐어짜 터지는 것만 같이 끝까지 본인을 증명하는 데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스스로 증명한 그 순간은 절대로 도둑맞지도 강탈당하지도 침범당하지도 않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순결하고 고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